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이제 오영훈 제주도정과 12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주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7배나 늘어나고 소비자 물가는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도 위기고 민생 경제도 위기인데 오영훈 도정은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건지 제주도의회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두 분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예. 네. 자, 12대 제주도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과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셨을 텐데 출마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저는 입성하기 전에 예. 도내 대학에서 시간 강사와 운동센터를 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 활동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예. 하면서 도내에서 이제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교량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계기로 또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체육 관련 시간 강사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도의회에서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을 받으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가시네요, 그러면? 네. 네. 나름. 예. 강 의원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전공의 건설과 관련돼가 좋아하는 분야가 도시재생,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으로 해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 제가 3년 6개월 동안 그 도시재생을 했고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제가 활성화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좀 많이 했다라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셔서 도의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게 된 건가요? 예, 주민들과 풀뿌리 민주주의, 그게 저가 잘 사는 세상, 주민들이 잘 사는 세상,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고 주민자치 실현이다라는 거를 아마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꾸로 저는 주민들에게 배워서 한번 정치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불씨가 아마 그쪽 배경에서 살렸던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활동을 좀 하셨네요. 지난달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주 물가가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로 올라서 지금 제주 물가가 아주 상당한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오영훈 도정에서는 가장 많은 추경 예산을 투입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세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을 살릴 수 위한 대책다운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 이번 추경 예산이 8,509억 원 정도로 역대 최대 추경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 민생 지원 예산이 3,763억 원, 약 이 중에 44%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도민재난지원금이 현재 탐나의 전으로 지급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 경제에 저는 긍정적인 측면은 정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8월인데 7월까지 관광객이 800만 이상이 지금 제주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죠. 이런 거는 긍정적인 거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다른 측면도 봐야 돼요. 소비가 많아진다고 물가가 안정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이라는 장점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섬이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저는 해상 물류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 산업의 해상 물류비가 약 한 75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택배비 1인당 한 1년에 50회 정도를 택배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소요하는 거고 지금 70만 인구에 맞춰볼 때 700억 정도를 택배비를 부담하는데 저는 이런 물류비를 국가 지원을 받아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것부터 잡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절실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만 원씩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일시적인 어떤 소비는 촉진하겠지만 결국적으로 물가를 잡는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결국적으로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국가 지원을 쭉 받아서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게끔 만들어서 결국 물류비 절감을 하게끔 만드는 게 물가를 잡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최초에 저는 이게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지금 코로나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신삼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이런 부분 위기까지 덮치면서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영훈 도정에서 아까 우리 강경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출범하자마자 역대 최대 규모의 그 8,510억 원 정도의 추경에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고 또 아까 그 이 중에 또 44%가 또 이제 저희 그 민생 경제 안정화라든지 그리고 아까 도민 일상 회복 그리고 취약계층 그 생활 안정에 또 투입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간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규모인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충분하다라는 평가보다는 최선을 다한 결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책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노력은 거군요.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경예산심사에서 오영훈 도정에서 밀어붙이고 치고 있는 재정 기초자치단체 도입 용역비 10억 원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추진해야 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공개 모집에서 미달이 돼서 지금 연장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런 기초단체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영훈 도지사의 지금 핵심 공약이기도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그 도입이 사실상 제주의 행정 체제 개편과 뭐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 말은 많이 나왔지만 이 문제는 논의만 했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행정시 체제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실 모든 도민들이 공감도 하고 또 피로감 역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완결적이고 또 좀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전제로 추진은 지금 현재 저는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공약 사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 도정에서 핵심 공약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5개에서 6개 행정구역의 기관 통합형 뭐 기초단체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렇게 만들겠다 하면서 용역을 줬다라는 거는 이미 답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짜집기 용역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반대로 표현을 한번 하고 싶고 그리고 이 기초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결국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 도민들이 이 행정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뭐 지역 불균형 그리고 뭐 행정의 서비스 부족 즉 전반적으로 말해서 행정적으로 뭐 책임에 뭐 불만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도민들이 기초단체 부활을 하는 거를 찬성하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지금 제주시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를 2개로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제주시, 동제주시 즉 다시 말해갖고 국회의원 그 지역구가 3개가 있잖아요. 3군데. 가압을 서귀포가 했는데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제주시 해서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의 더 밀착 행정이 됨으로써 약간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법이라는 게 헌법이 있고요. 그다음 국회법이 있고 다음 대통령 그리고 저희 그 도에서 만든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위 법이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그 취지가 있거든요. 기초단체를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고쳐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쉽게 고쳐질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쉽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렵다고 이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이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경문 의원님. 저는 시점도 시점이지만은요. 이게 나중에 정말 이게 아까 그 차이적해서 말씀해주신 행정체제 그 개편위원회 공개 미달이 지금 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동력이 다시 올라가서 정말 이게 잘 돼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도 이게 중앙에 전달하면 아까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현 중앙에서는 이게 과연 이렇게 해줄까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게 저희 제주 특별자치도가 쇠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에 도의원 정수를 줄이는 지방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상당한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제주 지금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예. 문제점과 그리고 또 과제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우선 뭐 정부라든지 국회를 설득해서 제주 특별법을 지금 개정해야 되고 예. 또 그거보다 또 도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는 뭐 유불리와 그 정파적 그 예. 이익을 떠나서 좀 제주를 위해서 그리고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좀 맞대고 가장 우리가 좀 좋은 대안을 마련할 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그리고 또 장단점 비교는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충분한 예. 시간을 두고 예, 공감대를 맞습니다. 만들자. 예. 강 의원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그 특별자치 도의회가 지금 도의원이 45명이거든요. 예. 그 전에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 17명의 도의원에서 40명으로 늘어났고 현재 45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아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예. 있고 그리고 이 기초단체 부활이 정말 저는 힘들다고 보고 만약에 그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예. 해주신 거고 그리고 저를 답변을 한다면 그 선출직 그 지금 도의원들이 한꺼번에 기초단체 의원의 역할을 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구들 합쳐서 그 기초회 의회를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상임위가 있거든요. 예. 특별 상임위가 있는데 그런 회를 만들어서 그 기초의회를 관리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여지고 예. 뭐 다시 말해서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거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정무부지사 그리고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내정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내정설에서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 그대로 지명이 됐습니다. 예. 오영훈 지사가 이 선거공신 챙기기라는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 뭐 오영훈 지사의 속내까지는 제가 알 수는 예. 없습니다만 사실 선거 공신 챙기기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예. 받아들이는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 행정시장이나 뭐 정무부사 같은 경우는 지사와 함께 도정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향과 그리고 가치를 또 공유해야 되고 무엇보다 정치적 책임까지 예. 함께 져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 지사 자체의 그 자신과 같은 예. 뭐 철학이라든지 가치관 또 뭐 그거를 알고 있거나 예. 그리고 또 오영훈 의원님께서 그 지사께서 믿고 있는 일을 예. 맡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지 않았나 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최종 후보로까지 그 선정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행정시장과 정무부사의 자질은 예. 그리고 역량은 의회가 인사청문회 때 제대로 검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3명 후보자가 네.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정한 선에서 선택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그 꼭 선거에 참여해서 같이 그 활동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조금 선입견을 두는 건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이 3명의 후보자들이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적합하다는 인물 아직 인사청문회 전이라서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예. 뭐 일단은 선거 공신들 제식부 챙기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물론 선거 공신들이라고 해서 뭐 정무부지사 그리고 양 행정시장에 못한다는 이유는 저는 예. 없다고 봅니다. 뭐 선거 공신 챙기기는 지난 우금민 뭐 도정이죠. 뭐 민선 5기까지는 정말 잘 챙기셨고 그리고 뭐 반대로 민선 6, 7기에서는 원희룡 도정에서는 선거 공신은 안 챙기고 다른 공신만 챙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시민단체 출신 시장, 그리고 여성 시장, 예. 그리고 민주당 출신 시장, 반대로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출신을 이렇게 배려해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 이렇게 깜짝 인사가 없다라는 건 정말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다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제가 인사청문회 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지만 예. 뭐 정무부지사 행정시장의 그 후보들이 검증돼야 할 부분은 확실히 검증을 예.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아직은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도지사가 임명을 하면 그만이라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이 좀 제대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일단은 그 양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합 판단을 내려도 그건 뭐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정무부 지사는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의 인사청문회는 19일 날에서 19일쯤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 초선 현기종 의원님, 현기종 의원님 그리고 또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강충룡 의원인가요? 네, 강충룡 의원님께서 출격하는 걸로 어제 저녁 늦게 확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엄격하게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앞서서 저희 도의원이 4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뭐 크게 말해서 한두 명보다 5명은 만약에 지금 불씨 없더라도 동료 의원, 선배 의원들이 커버를 해서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제주 시민, 서귀포 시민 합쳐서 도민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시장으로 오면서 도민을 상대로 뭐 평가를 한다, 실험을 한다라고 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엄격한 검증이 있어야 되고 자질이 훌륭한가 그리고 맞는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뭐 좀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문성과 그리고 또 도덕성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위직일수록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걸맞는 전문적인 자질과 역량은 얼마나 갖췄는지도 이제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민의 눈높이 지금 제일 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가 중요한 잣대로 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그 양 행정시가 도와 처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나름의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위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참여는 본인은 안 하시는 거죠? 네. 논의하고 있는 중이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좀 해서 좀 보충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제주시장 관련해갖고 조금 공모가 막 연장되고 했죠. 하면 이 안에는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뭔가를 이게 알아내야 되고 이게 또 도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그만큼 좀 신중하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비슷하게 정말 현미경 검증과 우리 당 차원에서의 검증은 이미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7개 제주 지방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 가운데 9개 기관장 자리가 임기가 끝났거나 사퇴를 해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얼마 전에 이 기관장 자리에 선거 공신들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그런데 지금 뭐 경제통상진흥원, 한의학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까지 전부 선거 공신이나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 내정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그 선거 공신 등용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사가 이제 도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공공기관 기관장을 뭐 채용한다는 이제 내정설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내정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설일 뿐인 것 같고 또 이러한 도민 사세에서 우려하는 거는 뭐 오영훈 지사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또 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주 지역을 봤을 때 이런 인사 부분에서 거의 비슷한 그 인사 부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선거 공신 등용에 대해서는 뭐 해마다 나오고 선거철마다 나오는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기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렇게 선거 공신들이 투입되는 게 일각에서는 오영훈
후보 캠프 때 원팀을 꾸리느라고 여러 그룹들이 합쳐졌고 그 그룹별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신 내정설이 나오는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 지금 저희 그 중앙정부 안타깝게 저희 국민의힘 또 지금 중앙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인사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저도 여기에 지금 방송에 나왔지만 저희가 못한 거는 못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잘못된 거는 또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꾸로 당을 바꿔서 저는 하는 거다. 제주도에서 민주당 도정도 지금 똑같은 형태를 보이는 거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래 돼서 이제 우리의 목소가 분명 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나는데 제주도에서는 왜 안 납니까? 도민도 여기 다 쳐다보고 있는 거고 지켜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도는 학연 지연, 괜당 문화가 되게 강한 곳인데 한 다리만 건너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인프라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투명하고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번에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가서는 자기 만족에 사리 사욕을 챙겨서는 안 된다.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꾸로 저희 또 임무가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 견제를 꾸준히 할 거고 해서 모니터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400여 명 규모의 첫 국장급 인사 그리고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냥 보면서 지금 이제 원론적으로 현안에 맞는 인사가 저 개인적으로 조직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짧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영훈 지사께서는 냉철이만 행정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저희 도의원 선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의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도 재선도 하셨지만 행정은 처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가하는 거는 또 저도 살짝 양보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어저께 오후에 인사가 발표가 됐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사회자님 기자 출신으로 해서 이렇게 언론가의 평가들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다음에 기회에 불러주신다면 한번 저도 냉철히 판단하고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누가 자리를 바뀌었구나 이것만 본 거고 보면 이렇게 흐름이 이런 기조로 가겠구나라는 느낌만 있는 거고 아직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패널 분들도 했던 평가이긴 합니다만은 오영훈 도정이 좀 다이나믹하지 못하고 정치돼 있고 도민들에게 어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사실 좀 들립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워낙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면 해결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범한 지 한 달여밖에 겨우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제2공항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월정리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등 지금 제주의 갈등 현안이 지금 산재되어 있다 보니 도민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좀 답답한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 설익은 정책 발표로 인해 도민들이 좀 사실 또 피로도가 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지금 오영훈 도정이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볼 필요가 있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왜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보십니까? 아까 앞서서 또 말씀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이 선거 과정에서 제주 미래 비전을 저는 잘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 민주당 대선 패배에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대선에서도 따지고 보면 제주도는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선거에서도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했을 때 10% 이상 포인트가 차이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임 도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그 평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제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움이 저도 크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고 해서 더 지켜보면은 뭔가 좋은 미래 비전을
나오지 않을까 좀 거꾸로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제주도의회와 어떤 협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뭐 정책협의회도 열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오영훈 도정의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협치가 잘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그럼 보십니까? 일단은 2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도지사가 탄생한 만큼 저희 더불어 입장에서는 뭐 지인 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협치가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오영훈 지사의 최근 행보를 보면 뭐 전도민 재난 지금 지원금 지원금 경우도 의회와 도관의 그 긴급 설정 정책 회의라든지 그리고 또 의회 사전 무엇보다 사전 협의를 했다는 부분에서 시간을 가졌다는 부분에서 지사가 협치를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그 김광수 교육감과도 친환경 급식비 인상 합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협치 행보를 그 앞으로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까 뭐 20년 만에 우리 존경하는 홍익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년 만에 민주당이 양쪽으로 돼서 협치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여지거든요. 협치라는 게 뭐 의회하고 도정도 있지만 저희 같은 국민의힘도 있는 거고 도의회에서는 5명의 교육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명의 도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의정과 그렇죠. 이제 의정과 같이 가야만이 협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의석수는 저희가 많이 밀릴지 모르지만 그 정당 투표율 제가 비례대표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정당 투표율에서는 비등비등했습니다.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오히려 서귀포 지역은 저희가 이겼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주면 그걸 수용을 해주셔야 그게 협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꾸로 우리 홍익숙 의원님하고 여기 올 때는 한 차로 같이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차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게 협치 아닙니까? 네, 아까 제가 20년 만에 그 더불어민주당 도지사가 탄생한 만큼 그만큼 또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회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 그리고 또 교육위원님 그리고 모두가 지금 많은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양축이 있어야 이제 수레도 굴러가는 거고 양 날개가 있어야 새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도민의 의견 저희 비례대표 당선된 우리 당 지지율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당 지지율을 이렇게 봤을 때 도민들이 염음이 50이 50이기 때문에 한 축이고 그리고 협치도 한 축이기 때문에 협치도 잘 되게 되면 정말 도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도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예, 알겠습니다. 두 축을 활용해서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1.5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소선이지만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